자, 어제 MBC 단독 보도였습니다. 저는 이 보도 보고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반년 사이에 2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사실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를 갓 졸업하고 지난 2016년 그리고 이 16년에 신규 교사로 임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담임 교사를 맡아왔습니다. 목숨을 끊은 2021년엔 나란히 5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김은지 교사는 그동안 견뎌냈던 고통을 일기장에 써내려갔고요. 그 이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영승 교사 역시도 아이들은 평범한데 제가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라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세상을 등졌고요. 두 사람의 나이가 각각 23, 25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꿈 많은 어린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진짜 말처럼 진짜 어린 교사, 막 임용되고 막 교단에 섰던 그런 선생님들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임용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그 반 안에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뺨 때리면서 막 치고받는 싸우는 걸 보고 애가 이제 그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사실 이렇게 집에 와서 침대에서 있으면서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지만 학교는 만료했고 그 대신 담임 선생님의 자리 대신 음악 전담 교사로 발령을 냈는데요. 한번 해당 누리꾼들이 얼마만큼 그 음악 선생님으로 이 선생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부 단원이었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해주셨다.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할 만큼 너무 좋았다. 두 번째, 또 다른 누리꾼은 제가 합창부에서 선생님과 함께 할 때 노래를 못하는 저에게 할 수 있다며 등을 토닥여 주신 선생님을 보고 저도 선생님이란 꿈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정말 공부만 하고 착한 성실한 언니였다. 교사가 오랜 꿈이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기억했습니다. 방금 승현님이 그 소개해 주신 누리꾼들의 얘기, 고 김은지 선생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의 이 사건 기사에 댓글을 단 겁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음악 전담 교사로, 그러니까 이미 한번 현타가 와서 담임을 내놓고 그랬더니 음악 전담 교사를 맡겨서 일단 그걸 열심히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또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또 뭔가를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담임을 맡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짐작컨대 이 학교에서도 담임을 맡는 일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1년 지나서 다시 이제 1년 쉬었으니까 담임 맡아라고 하는데 그때 우울증이 발병한 이유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딱 들으시면 짐작가시죠. 담임 맡아라 그러니까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왔었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유족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일지를 2019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썼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당분간은 좀 상냥하게 대하지 않고 나긋나긋하게 대해볼까?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또 있고 이럴 때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담임 맡으라고 하면 불안장애라고 사정을 좀 해봐야겠다. 체육 전담이라도 상관없겠다. 음악 선생님인데 사실 어찌 보면 정반대잖아요. 예. 담임만 안 받는다면 체육 전담이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일기장에 쓰여 있었는데 이 선생님 결국 어머니에게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반복하고 머지않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저희 사건 반장으로 고 김은지 선생님의 동료 교사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 동료가 기억하는 고 김은지 선생님, 과연 어떤 선생님이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친구여서 조금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제 생각에 좀 본인 탓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직서를 냈었는데 학교에서는 그 사직서를 내면은 학기 중간에 선생님이 비어서 곤란한 입장이니까 좀 재고를 해달라고 설득을 했었고 친구가 조금 어쩔 수 없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조금 민원에 시달렸던 것 같고 좀 학교 측에서는 도움을 크게 못 주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신규 선생님들은 이게
나 홀로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앞반, 바로 앞반 선생님에게 추모의 꽃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바로 뒷반, 옆반 선생님이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 남자 선생님입니다. 자, 이 초임교사가 처했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군대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영승 교사가 이제 부임한 첫 해 담임을 맡은 반에서 뭐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페트병 자르기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족 측의 얘기입니다. 이제 한 학생이 이제 페트병 자르게 하다 이제 손을 좀 다쳤나 봐요. 근데 그 학부모가 뭐 얘 성형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 학부모가 따지면서 고 이영승 교사를 좀 괴롭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해 이영승 교사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너무 힘들었는지 학교를 휴직을 하고 군입대를 합니다. 임용고 씨에 워낙 일찍 네, 맞아요. 합격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잠깐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학부모는 학교에 지속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학교가 아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학부모가 군대까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를 연결해달라.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지 해라. 이러면서 해결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상상을 해보세요. 야 이영승 뭐 하면 뭐 이영승 너 학부모한테 전화 왔어. 딱 받아봤더니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뭐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이 뭐 학교와 관련된 얘기들 나올 때마다 이런 거 들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도대체 그 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책임져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왜 매번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직접 다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학교 담임 맡고 나서 학생 중에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 학생 나오게 하려고 학부모하고 주고받은 문자만 400건이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학생이 발생을 하면 거기 또 매달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학교 반에서 약간 따돌림을 받던 학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학부모는 이제 우리 애를 어떻게 해달라. 왜 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못하느냐. 자율적으로 맡기면 우리 애만 따돌림을 당한다. 또 한동안 코로나 있고 그랬을 때는 줌 수업 같은 거 했잖아요. 그때 뭐 채팅창을 열어라 닫아라. 그리고 뭐 교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엔 이제 교실까지 직접 찾아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MBC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부모님이 밝힌 거는 우리 애만 당하도록 내버려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요구한 거는 그 아이를 괴롭힌 학생이 공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다른 상대 학생의 학부모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이 공통된 부분들이 그 학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를 중심으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담임 선생을 맡은 특히 저렇게 젊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 우리 아이를 버리느냐라는 식의 그런 항의를 받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선생님은 우리 애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고 김은지 선생님의 동료 교사분이 지금 고 이영승 선생님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을 그 교사 커뮤니티에서 접했다면서 지금 이 교사 커뮤니티 난리 났습니다. 저희한테도 지금 몇 분이나 제보를 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고 이영승 교사에 관한 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계속 들어보시죠. 저희 그 교사 커뮤니티에 이 선생님 가족이라고 밝히신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장례식장에 어떤 학부모가 그때 와가지고 자기 연락을 너무 피하니까 오신 것 같은데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하고 올리신 글이 지금도 있어요. 선생님, 이 얘기예요. 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내 전화 안 받으려고 지금 잔수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하려고 장례식장에 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그 해당 학부모로부터 진위 여부를 좀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당 학교 교사 가족이라고 한 분의 얘기입니다. 얘기가 장례식장에 한 학부모가 찾아와서 이 이영승 교사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한참 영정을 노려보다가 갔다.
이 반에 민원을 넣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와, 이게 정말 저희가 사실로 믿어야 될 얘기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젊은 두 교사가 가령 1반, 2반, 일반, 2반 이 젊은 두 교사가 6개월 텀으로 지금 목숨을 끊었는데 왜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이 사실이 드러난 걸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주변 사람들도 사인이 심장마비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고 문자가 그렇게 왔다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뭐 코로나 백신 후유증 이렇게 출근길에 심장마비가 왔던 걸로만 알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유가족이 원해서 이렇게 알린 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마저도 교육청에 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학교는 교육청에 두 사람 모두가 개인 사유에 의한 추락사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육청이 교사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보고해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학교에서 별다른 관련 사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족 측에서도 여기에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고 개인 사유에 의한 추락사다라고 해서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교육청이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진상 파악 위한 대응팀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도 이어지니까 특히나 관련 보도에는 고 이영승 교사 기억하는 누리꾼들 댓글이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한 학부모였는데요. 뉴스에서 성함 듣는 순간 철렁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가 선생님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정말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다. 이렇게 적었고요. 페트병 사건, 그 사건 당시에 같은 반 학생이었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이라서 서툴고 힘들지만 노력해보겠다고 수첩에 적어온 걸 읽으시면서 저희 앞에서 눈물 보이셨던 정말 선한 분이셨다. 친구들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서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자 선생님은 결혼 문제로 이 남자 선생님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동료 교사들은. 자, 그런데 2년 만에 어제 그 MBC 그 보도를 보고 아니 이거였어? 지금 다들 그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학교 교장이었던 분은 지금도 교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확인 안 됐습니다만 지금 그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지금 함구령이 내렸다고 그런 얘기도 교사 커뮤니티에서 나오더군요. 입단속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자, 제가 승희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왜 이 선생님 두 분 모두 학교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 자, 저는 이게 참 안 좋은 겁니다만 그 자체가 이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다. 제가 얼마 전 사반에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딱 그랬습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죽으면 분명 우울증 구실을 대겠지. 그래, 유서를 분명히 써놓고 학교에서 죽어야지. 그래야 다른 핑계를 못 댈 거야. 마음이 굉장히 먹먹한데요. 이거 뭐 한국교총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라고 경기되고 있는 교권 5개 그리고 임태희 그 경기교육감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 사건은 정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왜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2년이 지났잖아요. 함구하고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저 사진을 볼 수 있는 거는 유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됐으면 저런 사진을 우리한테 보이면서까지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왜 이 일이 이렇게 무화되었는지를 좀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고 두 번째 지금은 주장이지만 정말 악성 민원인이 있고 그 민원인이 이 교사들에게 정말 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또 이 일로 이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서 제대로 된 어떤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학교가 이런 사실을 은폐, 결혼 이런 어떤 일로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의 지금 제자분들도 지금 저희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네요. 자, 일단 계속 좀 다뤄봐야 될 사건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